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어디로 갈까요? 노무현 추도식 여야 총집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 어제 엄수됐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다 모였어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0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이해찬, 한명숙 등등 원로들까지 우르르 갔고요. 여권에서도 많이 갔어요.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이진복 정무수석 등등 이쪽도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익히 알려졌기 때문일 거예요. 네. 뭐 예전에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강정마을 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회상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당이지만 부담 없이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었죠? 조직된 힘을 거듭 강조했어요. 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역사의 진보가 가능하다.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해서 조직을 썼는데 조직. 요거는 이제 친명, 비명 그 사이에서 원팀 행보를 주문한 걸로 당내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당에게 한 이야기다. 이것은. 예, 당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어요. 뭐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좀 입지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 당내에서 하는 분석은 첫째,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좀 뜸한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 뭐 지금 탈당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이슈가 연일 뜨거운데도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런 기사들이나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건 좀 뜸하니까. 네, 대장동 이런 게 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둘째,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도 결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 조직도 좀 최근에 동력을 잃었고요. 오히려 박광훈 원내대표가 비명계의 여론 수렴 창구가 되면서 투톱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름대로 좀 질서 있게 당을 꾸려가는 모습이 됐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만 취재해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정중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밑에 움직임 어떤데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라는 논의는 3, 3, 5 모여서 계속 하고는 있다. 특히 8월이 마지노선이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선 전에 마지막 야당이 정말 뭔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9월 정기국회가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체제로 만약에 정말 안 되겠다, 실패하겠다 싶으면 그 정기국회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본인들끼리는 하고 있대요. 아, 뭔가 바꾸려면은 9월 전에 바꿔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확실히 보여주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 네,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장 앞에 놓인 숙제가 두 가지가 꼽히고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어떤 그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서 비율을 좀 줄이는 문제, 친명계에서 요구하고, 비명계에서는 문자 폭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들어가 보면은 대의원제 폐지는 당원의 힘을 더 키우자는 거니까 비명계에서 꺼려하는 거고, 또 문자 폭탄에 대해서 제재해라.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른바 개딸들과 결별 선언해라. 이건 또 이제 친명계에서 꺼리는 것이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가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어제 당 고위 관계자들 여러 명한테 확인해 본 결과 예. 이 문자 폭탄 부분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정리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당원 한 명을 제명했다. 예, 첫 당원 제명, 네. 문자 폭탄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낙연계 전해수 의원한테 부모욕 보내고 했던 그 당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는데, 요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사를 지시한 걸로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럼 제명 결정이 그럼 이재명 대표 주도하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조사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서 조사가 됐고, 그 조사의 결과로 제명이 된 건데, 예. 어쨌든 이렇게 문자 폭탄 부분은, 그러니까 비명계가 요구했던 문자 폭탄 부분은 이쪽에 손을 좀 들어줬으니까 다음은 아마 친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논의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명 제명해서 이걸로 진정성이 보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 텐데 어쨌든 상징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준 거죠.
자, 이런 움직임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얘기부터 하면은 노무현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적을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기득권 내려놓기, 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본인이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여러 차례 내려가서 바보 노무현이 된 거. 예. 아니면은 뭐 이제 불의와 맞서 싸운 노무현. 그래서 뭐 이제 50 청문회 때 뭐 이제 삿대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뭐 정치 개혁. 그리고 토론을 좋아하는 민주주의자. 그리고 뭐 누구도 용서하지 말라. 아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서에 남겨서 이런 뭐 대타협, 대화합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각 발언들을 보면서 야 정말 다 아전인수구나. 본인 유리한 대로만 다 해석을 해가지고 동상이모. 동상이모. 네, 참여한 자리는 다 똑같은데 해석은 다 다른. 예를 들면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냈는데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와 선전성동으로 국민 분열이 초래되고 노 전 대통령이 참 강조했던 참여 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돈봉투 사건을 비판을 했고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2시간 울었다고 하지만 제1야당과는 단 20분도 마주 앉아 대화한 적 없다. 보이통 대통령에게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노무현을 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그 워딩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쓰고 아까 정의당이라고 그랬나요? 정의당도 썼는데 그 뒷말은 또 다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건 박광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민주당의 겸손과 무한 책임 정치를 남겼지만 노무현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다.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당 개혁을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혁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유산으로 내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유산 중에 하나인데 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 그러니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이제 보니까. 지지자들이 내려와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뭐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주기도 되고 이제 뭐 분노의 감정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한 분노의 감정은 이제 진짜 노무현 정신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당원 징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예. 첫 당원 징계 문자 폭탄으로 문자 폭탄 인한 제명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 성추행 시의원이 있어요. 지금 예.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에게 부침개를 던지고 뭐 내가 떼어줄까 그리고 뒤에서 끌어안고 뭐 이 사람이 근데 중징계가 예고되니까 좀 탈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징계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방식이 또 한쪽에서는 뭐 이를테면 당원 제명 징계까지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탈당이라는 방식으로 또 이걸 무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당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그 CCTV가 공개되면서 시의원들이 순천으로 연수 갔다가 다 일정 끝내고 저녁 만찬하는 자리였대요. 저녁 식사 자리. CCTV가 워낙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합니다. 예, 피해 당사자와 CCTV를 좀 보면서 도대체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논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윤 대통령의 민주노총 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게 민주노총을 향해서 한 말이죠. 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집회로 도심교통이 마비됐다라고까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전에 민주노총이 1박 2일 노숙농성했었잖아요. 네. 그때 건설노조 노동자가 분신했던 걸 계기로 2만 5천 명이 쏟아져 나왔었던 건데 일부가 밤새 앉아갖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막걸리 소주로 술판 버리고 해서 좀 지탄을 받았었거든요. 예. 뭐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질서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비슷한 취지로 지적하면서 경찰에다가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그 흐름, 또 맥락을 좀 봐야 돼요. 흐름이요. 지금 노정 갈등이 폭발 직전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뭐 69시간, 뭐 노조 회계장부 제출 논란, 화물연대 파업, 건설 노동자 건폭몰이 뭐 이런 것들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건설 노조 노동자가 분신했었는데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뭐 옆에서 자살 방조한 거 아니냐, 또 월간조선에서 유서 대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니까 노동자들이 열받아서 지금 거리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폭발한 거란 얘기죠. 네, 물론 말씀드렸던 자살 방조는 근거 없다고 현장 경찰이 다 밝혔고 유서 대필도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긴 했는데 어쨌든 노조 입장이 좀 그렇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 여당 쪽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개혁은 수건이다. 그리고 지금이 적기다. 그런 정부 여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전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특히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거예요. 오늘. 민주당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물론 이것도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단은 본회의로 그 직회부하게 되면 숙려 기간이 30일이 있고 네. 나중에 거부권 본회의 이후에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노정 양쪽에서 내부 결속 다지려고 할 거고 여론 주도권 놓고 계속 싸울 거예요. 싸우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야간 집회 제한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뭐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층한테 호소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분신 방조 얘기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보고 가짜 뉴스로 보이지만 지지층한테 또 먹혀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빌드업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간 집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동의해 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이 이슈가 불거지는 걸 보면 이것을 통한 뭐 정부도 좀 명분 쌓고 지지층 결집하려는 게 보이는 거고. 네, 선전전 차원이 또 있죠. 반대 건선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측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붙는 거군요. 네, 당분간 계속 커질 것 흐름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어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또 강하게 노조와 이제 전 정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3번 연속 강도 높게 전 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전 정부가 잘못한 거를 바로잡는 거는 뭐 이런 거를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정정부 없으면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되냐? 이 정부는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쨌든 근데 그거는 진영 결집 효과 이제 뭐 그거를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올랐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 올랐을 때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실언 많이 하고 특히 외교 나갔을 때 근데 올랐을 때가 노조 측 뭐 용어로는 노조 때리기 그리고 정부 측 입장으로는 뭐 노조에 대한 엄정 대응 뭐 노동 개혁 이슈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지지율이 올랐을 때.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지지율 차원에서 좀 뭐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 지지난 주말이군요. 그 있었던 이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해석이 완전히 달려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집회는 불법이 아니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거는 집회는 불법이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 이태원 참사 추모제 문화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집회 성격을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2009년에는 이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기 전에 요 밤 사이에 이제 집회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 공백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집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간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신고제로 해라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를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래 그 부분을 이제 법을 정비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당하고 노동계가 같이 이제 묶여서 정부한테 두드려 맞는 모양새니까 이거를 이제 같이 공동전선으로 나설 상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슈 갑니다. 채점도 않고 답안지 파쇄.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네. 국가 자격 시험 답안지를 채점 안 한 답안지를 파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건설기계 정비기사를 비롯해서 뭐 기사, 기능사 이런 거 따려고 보는 국가 자격 시험이었는데요. 네. 문제가 지난달에 서울 지역 시험장 중에서 한 곳 연서중학교라는 곳에서 발생했어요. 여기서 시험 보는 그 수험자가 609명이었거든요. 네.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답안지 포대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옮겨왔는데 그거를 금고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 서부지사에서 나온 18개 포대 중에서 17개 포대는 금고에다 다 넣었는데 예. 연서 중에서 온 거 하나를 창고에 넣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럼 바로 확인해서 체크했으면 됐는데 흘린 거예요, 그 하나를 예. 일종의. 예, 근데 그걸 바로 체크도 못하고 채점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채점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 없네? 어디 갔어? 창고에 있더라. 파쇄됐어. 연서중학교 거 어디 갔어? 하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미 다 파쇄한 거예요. 하하. 이제 와서 공단에서 사과하고 이 사람들은 추가로 시험 볼 기회를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609명이 전원이면 또 모르겠는데 전체 인원은 훨씬 많거든요. 그중에 609명만 다른 시험지로 다시 본다. 이게 지금 돈으로 보상이 되는 문제인가? 답도 안 나온 상황이죠. 기막힌 일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